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창문과 행운의 진이정입니다. 오늘 사실 그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소재학 박사님의 강의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마지막 강의,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올해 운이 어떤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10년 전 2008년도에 어땠느냐, 98년도에 어땠느냐, 이렇게 본다면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벌써 파악하셨네요. 예, 그런데 저는 10년 주기가 아니고 매일매일 1년 365일에 대한 것을 운의 흐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제가 그 지식경영인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마침 옆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생년월일 시를 이렇게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 운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 목적이 단순하게 운을 맞춘다, 뭐 안 맞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93년도에 BNL 컨설팅이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컨설팅 시장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컨설팅 피를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학 상담을 하는데 감정료 내는 데는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역학을 베이직으로 한 경영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업가 운세, 나아갈 때인가 물러설 때인가, 투자할 때인가 회수할 때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광고를 한번 냈더니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 사람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데 익명으로 자기 그 생년월일만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도 제가 아주 과감하게 후불제를 했어. 후불제. 받아보고 맞으면 2만 원 보내라 이거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되니까 제가 지로를 발행을 지로를 발행해갖고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뭐 우리 컴퓨터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고 수작으로 이렇게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걸 작은 글씨로 써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사인펜으로 그래도 한 장 덜렁 보내면 미안하니까 2페이지 정도를 보내고 2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것을 계기로 저하고 인연을 맺으신 분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입니다. 그 비서 처음에 저한테 그 상담을 해가지고 보니까 잘 맞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몽구 회장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니까 하루는 그때는 이제 제가 상담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신으로만 주고받았는데 굳이 나를 만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구리에 있는 우성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 우성 아파트로 찾아왔더라고. 그렇게 어떤 그 남자 여자의 그 두 내외 사주를 가져왔어.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이 재벌 사주야. 부인도 재벌이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요? 이게 재벌 사주인데. 사실은 정몽구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울산에 있는 현대 정공에 계실 때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선생님 정말 우리 회장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후계자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말고 가만히 성실하게 계시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일본으로 나가기 전에 아마 2000년도 초까지 저하고 이렇게 늘 컨설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연 맺은 친구가 지금 그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HI 그룹인데 그 그룹 창업주의 손자 3세죠. 재벌 3세가 저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MIT 갈 때부터 저하고 계속 상담을 하는 거야. 전공을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 자기 형제라 이거야. 자기 집에 그 형제, 자기 동생이 있고 전데 이 형제 중에 누가 경영 일선에 나선 것이 좋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집안에서 어차피 정계로 한번 나가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정계로 나갔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동생을 경제로 내보내라. 당신은 정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전전번 총선 때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늘 일본에 있으니까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꼭 좀 뵐 일 있습니다. 그럼 보자. 그런데 이제 하얏트 호텔에 비즈니스 룸을 이제 그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지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때는 아직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내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 출마를 하게 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비례대표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서서 저 박근혜 당한테 넣으려고 보니까 순위가 46번째가 된다는 거야. 자신이 없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신청을 했냐면은 저 심대평이 당한테 가서 넣었어. 심대평이 당한테. 그랬더니 1번을 줘버렸어. 1번. 그러면은 1번이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1번이면.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돼. 이번에 망신만 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분명히 되게 돼 있는데 운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소 박사님 이야기는 때가 안 됐어. 때가 안 됐는데 상황이. 그런데 그렇게 상담을 해놓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선생님 자 지금 북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아 무슨 출마한 사람이 북해도 있냐고 그러니까 자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망신만 당하고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심대평 씨가 나를 1번을 줬는데 이해창 씨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자기하고 그 운원도 없이 말이지 1번을 줘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은 난 탈당하겠다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한 거지. 망신이 뭐냐면은 나한테 그걸 보내줬더라고. 그 대전일보에가 명함만한 크기에 누가 자진사퇴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온 그런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대목이 있다든가 중요한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한테 늘 상담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그 역학을 중심으로 한 그 기업 컨설팅이 필요하냐. 제가 사실은 그 운기예보 365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저 동해에 있는 촛대바위 밑에 가서 한 2년을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거기에 산업단지에 거기 북평 산업단지라고 있어요. 촛대바위 바로 근처에. 거기에 철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철강회사 사장 선생님 가서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그래 와보라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 철강회사 바로 옆에 25,000평 대지가 지금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매 입찰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경매라고 해도 25,000평이면 꽤 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당신이 지금 경매에 도전하려고 했을 땐 그만한 자금력이 되니까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운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 이거 하면은 자금 사정이 굉장히 꼬이게 생겼다. 응?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떨어져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냥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낙찰 안 됐지? 내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 당신 지나보면 알아. 이번에 낙찰 안 된 것이 다행인 것을.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강릉에 있는 저 아산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거기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목에다 기부술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 목에 뻑정을 해갖고 선생님 그때 선생님한테 여쭤보길 너무 잘했어요. 만일에 그때 그것을 입찰 받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내가 건강한 것 같으면 그 모든 문제를 수습하는데 지금 여기 입원해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건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다친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대로 퍽 쓰러진 거야. 퍽 쓰러졌는데 얼마나 심하게 쓰러졌는데 목 디스크가 목이 부러진 거야. 디스크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한 5, 6개월 이상 거기 입원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한 번에 그런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을 받는 이것이 회사로서는 엄청난 큰 데미지를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뭐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저기지만은 중요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 부산 이런 데서부터 차를 끌고 4시간, 5시간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나하고 미팅 시간은 30분도 안 돼요. 이번에 이거 결제하면 우리 회사 기반이 흔들리는데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운이 되겠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차 끌고 내려가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2000년부터 쭉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신주쿠 경찰서의 형사과장 부인이 이 주얼리 사업을 해요. 주얼리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누구 소개로 저한테 왔더라고. 딱 와서 참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주얼리 사업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생년월일 대놓고 이제 어떻습니까 하고 봐달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딱 보고 당신 갑오식기 하냐? 갑오식기. 일본에서는 주식을 갑오식기라고 합니다. 당신 갑오식기 할 분이 있는데 갑오식기 하냐? 그랬더니 갑오식기 한다는 거야. 예? 그러면 당신 이해가 가기 전에 배팅하면 당신 돈 벌겠어. 그러지만 내년에는 하지 마라. 내년에 하면 깨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내 말대로 가서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300만 엔 정도를 벌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얼리 사업보다 훨씬 많이 번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잘 되니까 내년에는 하지 말란 말을 까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배팅해가지고 싹 내려갔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사실 못하죠. 그래서 보고, 당신 평생에 갑오식기 할 운은 있는데 재작년에 했으면은 당신 재미 봤을 텐데 작년에는 깨질 운이야. 예? 그 어떠냐? 사실은 재작년에 선생님 찾아뵀을 때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 컨설팅 이제 팬이 돼가지고 뭐 끄떡하면 오는 거예요. 주식을 뭐 아이템 선정을 할 때도 오고 쭉 해서 재미를 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일본을 이제 떠나야 될 상황이 되니까 선생님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스스로
운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응? 가르치만 주신다면은 제가 달란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스스로 운을 체크하는 방법 또는 상을 보는 방법. 네? 일본에서는 사실 그 골동품 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골동품 사기를 가장 많이 친 사람이 한국에서 간 골동품 상인들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보겠냐. 그래서 이 사기친 놈 알아보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사람 보는 가르쳐주고, 막 그것이 이제 제가 이 역학을 가지고 기업 전문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좀 한국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이 그 스즈키 사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4명분을 예약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무조건 두당 얼마입니다. 한 번에 뭐 여러 명 갖고 이거 다 봐줘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사람당 얼마예요. 한 사람. 4명을 이제 저기를 했어. 그래서 4명을 왜 가져왔는가 봤더니 이 중에 우리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냐. 그런 이야기야.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셋째 아들, 하나는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전무, 또 하나는 뭐 이렇게 거래처에 있는 자기가 욕심나는 어떤 그 사람. 이렇게 내일 가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죠. 어느 놈이 아들이란 말도 안 하고 운 보고 이 친구가 가장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세웠어요. 후계자로 사장으로. 예. 세우면서 인사 조직을 하는데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냐고 사진을 쫙 가져와서 나한테 했어. 그래서 그걸 참 해주고 사실 감정료를 그냥 거하게 받았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300억 엔이나 되는 그런 참 기업에, 그러니까 그 도금 전문 업체예요. 그런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상황에서 도쿄에서 그 노무라 상이라는 이제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왔는데 와서 앉자마자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내리깔고 이렇게 날 쳐다보는 거야, 부인이. 이분이 이제 예를 들면 감정료도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 김우라 사장이 감정료를 대신 대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올해 우리 식으로 하면 수능시험 본다. 수능시험 점수가 잘 나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대학교 보낼 등록금이 준비 안 됐다. 응? 그래, 그러면 아들 사진 한번 봅시다. 생년월일을 쫙 보니까 그의 이 아들이 행제운이 따블로 들어있다. 아들이 행제운이 따블로 들어있어. 그럼 학생이 행제운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 벌까? 장학금 같이. 그래서 내가 당신 아들이 자기 실력 이상 120% 이상 점수가 나오니까 당신 어차피 등록금도 없으니까 국립대에다 도전하라. 국립대에다가 이제 도전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도쿄대에다 지원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겨울이면은 그게 추워가지고 다다미방이 싫어서 이제 한국에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갔는데 그 2월 달에 이제 그 가서 내 상담실에 앉자마자 전화가 온 거야. 너무나 됐어. 이마 도쿄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그러니까 그날 이 시험 발표일이야. 우리 아들이 장학생으로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용기를 내갖고 참 지원하는 것이 장학생이 됐다. 근데 그때 그 노무라 상하고 같이 온 부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문 기자 부인이야. 그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서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오신 이런 분이 말이야. 노무라상 뭐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번에 대학에 당첨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인터뷰 좀 하자. 인터뷰. 좋다. 언제든지 와라. 인터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내 상호가 일본에서는 태눈노 고운, 한국말로 천운과 행운이야. 그 행자가 행복할 행자가 아니고 당길 행자 행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기자가 질문하면 천운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천운이 뭐냐? 이게 지금 이 사람 질문은
사전적인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보는 천운이 뭡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파리를 뭐라고 그러냐? 날아다니는 파리. 한국에서는 그걸 파리라고 그러는데 쟤는 이제 해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프랑스 파리하고 한국에 있는 날아다니는 파리가 발음이 똑같다. 그런데 이 파리라는 놈이 일생 동안 날아다닐 수 있는 거리가 24km, 평균 24km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 파리가 내가 그때 요코하마에 있을 때거든요. 요코하마에서 저 프랑스 파리를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파리 비행기를 타면 되겠다 이거야. 맞아. 파리의 비행기를 만나는 것이 바로 천운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인터뷰 기사 제목을 말하면 도끼질하세 태눈노 웃고 도끼 때, 그 사람의 때를 알려주고 천운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거창하게 이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난 운명의 범주 내의 것을 가르치려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상호를 천운과 행운이라고 붙인 이유는 자기가 타고난 운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 사람을 어드바이스 해주겠다. 이런 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